안녕하세요. 지마켓 옵션 판매교육센터 김덕철 실장입니다. 3월에 포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뭘 가르치나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창업교육을 하는 곳이긴 한데 지마켓 옵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서비스 교육이고요. 거기 대행을 맡은 업체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마켓 옵션 교육을 오프라인부터 해서 온라인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되게 좋다라는 소문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옛날에 오프라인 할 때 많이 났거든요. 온라인 할 때는 오히려 더 소문이 별로 안 나네요. 다 여러분들이 소문을 안 내주셔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또 8회차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오늘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조금 조용조용 이야기를 할 테니까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 갖고 왔고요. 굉장히 이제 난리도 아니죠,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다들. 3월 일정 먼저 소개하고서 시작을 하는 걸로 해보자. 얼굴이 엄청 반들반들한데요? 뭔가 잘 먹은 얼굴인데? 네, 넘어갑니다. 넘어와서 지마켓에 먼저 들어오시면 이렇게 우측 아래에 여기 이렇게 판매자 서비스의 교육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탭별로 클릭하셔서 보시는데 그냥 순차적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최근에 저희가 또 기획 하나 했죠. 연매출 20억 판매자가 지마켓 옵션 컨설팅을 신청한 이유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스파르타 오랜만에 굉장히 뭐라 하면서 수정하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중에 인터뷰 첫 번째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실제로 컨설팅한 내용이 올라갈 겁니다.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실제로 1회차도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의무적으로 한 번씩 클릭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반강제입니다. 수강료를 안 받는 대신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돈이 되는 게 아니죠. 내리시면 이제 유튜브 바로 가기 있죠. 여기 들어가셔갖고 이제 알림 설정이나 이런 것 좀 해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 매출이 20억이니까 지마켓 옥션만 20억이 아니라 쭉 내리다 보면 이제 저희 그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있죠. 매주 이제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라이브 중에 출석 체크하신 분들이랑 그 다음에 퀴즈 내는 거 이런 거 맞히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3만원씩 광고성 임원이 드려요. CPC 광고하시라고. 굉장히 친절하죠, 그렇죠? 그리고 내리면 이제 3월 일정이 쭉 하고 나오죠. 화목 저희가 뭐 화목하자 뭐 말장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목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한가한 시간이 언제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기는 한데, 누구는 오전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오후라고 하니까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냥 2시에 합니다. 저희 편하라고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현재 3월 일정이다. 굉장히 외우기 쉽죠? 화목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니까. 인사나 좀 하고 시작할까요? 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정은케이님 안녕하세요. 이누님 오늘 컨디션 좋네요. 3번의 글을 연속으로 치셨네. 에이스페이님 안녕하시고, 몽고반장님, 금주님 안녕하세요. 한나님 안녕하세요. 신세호님 안녕하세요. 시냅스님 안녕하세요. 리구님 안녕하세요. 한나님 안녕하세요. 20억 막 이랬더니 뭐 지금 난리 났네요, 그죠? 마크 제인님 안녕하세요. 20억은 그쵸, 뭐 한 개 아이템이 좀 잘 터져야 나오는 매출액 중에 하나긴 하죠. 하나, 두 개 이렇게 터져야. 하나로 막 자질구레한 거, 조그만 거 하나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것들. 이익도 문제고요, 그쵸? 죽어라고 팔았는데 안 나오면 좀 속상하니까. 그런 식입니다. 전체 내일 휴무죠. 그건 맞고요. 오늘 하시는 거 이제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브랜드 제품 아니에요. 좀 보세요. 이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리군님 영상을 보세요. 영상을 열심히 찍어드렸잖아. 목소리 오늘 안 높이기로 했네.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차분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되죠, 그죠?
궁금하면 보세요. 얼마 안 걸려요. 네. 재밌을 거예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맨날 창업 이런 설명회를 준비를 하는데 이게 약간 창업 설명회잖아요. 옛날 창업 설명회는 어떻게 했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막 지마켓 옥션에 매출 막 그 볼륨 알려주고 셀러 몇 명 가입돼 있다 얘기하고 그다음 상품도 몇 개 막 돼 있고 막 이런 거 막 설명해 준 다음에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고 사업자 등록증 뭐 어떻게 내고 이런 것들 설명을 했는데 제가 창업 설명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뭔가 그래도 판매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담았더니 또 이쪽이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자금을 한번 금액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금액은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들. 이 생각은 왜 하게 됐냐면 다른 거 다 중요한데 나중에 가면 자금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맨날 똑같은 수입을 했는데 요번에 그 뭐 언급할 건 아니지만 조금 전쟁이 나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엄청 뛰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불안불안하게 원자재 가격부터 해갖고 계속 얘기가 나오죠. 얼마 전에 그렇게 다 올랐는데 요번에 한번 또 오른대. 이게 지금 송금하는 금액 자체 규모가 양은 똑같은데 규모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현실이구나. 금액 또 오르겠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걸 보고 창업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듭니다. 네. 뭐 처음부터 크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오늘 또 용 차장님 아이템 하나 가져왔는데 뭐 나중에 공개하실지 모르겠지만 할지 모르겠지만 뭐 인터넷은 얼마 팔리는데 자기는 얼마에 가졌다 뭐 이런 거 보면 또 배수 시장이 괜찮아. 그래서 이거는 배수 시장의 문제일까 아니면 상품을 가져오는 총 금액의 문제일까 아니면 뭐 환율의 문제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그래서 자금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겠다. 기초 단위에서 어디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맨 마지막에 할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 그 경쟁사 분석할 때 이야기를 했었던 것들이거든요. HS님 안녕하세요. 유진님 안녕하세요. 로카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그 다음에 그쵸? 다들 아주 힘든 나날을 겪고 있을 거예요. 시작할게요. 준비하기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저의 철학을 한번 쭉 들어보시고 자금 이야기 하는 걸로 하시죠.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항상. 네, 이 목차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창업할 때 준비해야 되는 아름아름 중간중간에 다 섞여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바로 넘어가죠. 항상 이야기하는 매출의 성장세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최근에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과연 시장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본인을 뭐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올까 이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제가 처음에 이 시장에 들어오면은 이 시장에 있는 그 패션에 난 내가 앙드레김 막 이런 선생님처럼 될 줄 알았어. 현실은 지금 패션을 안 하고 있죠. 저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 첫 아이템이 뭔지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쪼리로 시작을 했고 동대문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쪼리를 팔면 우리나라에 꽤 많은 분들이 제 쪼리에 열광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큰 오해입니다. 아무튼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핵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내가 뭔가를 확장시키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 내가 무언가의 노력을 계속하면 저건 계속 성장하는 걸까? 나라는 어떤 인터넷에 존재하고 있는 나는 계속 성장하는 나일까? 아니면 우측에처럼 이렇게 쭈구리처럼 이렇게 어느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걸까? 이 생각은 제가 진짜 끊임없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획을 글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좌측이라 생각했어. 나는 지금도 저러고 싶어. 좌측이고 싶어. 근데 어떻게 현실은 우측이라고 제가 답을 내려줬죠. 왜 그러냐? 이거 제가 또 어디더라? 유명한 업체인데 화장품 회사예요.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좀 그러니까. 거기를 갔어. 엄청 큰 기업이야. 근데 이거 좌측이게요, 우측이게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거 설명, 이 장표만 띄워놓고 내가 10분을 설명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거기에서 보시는 분들이 죄다 좌측을 찍었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저걸 좌측을 찍는다고? 일반 셀러도 아니고? 이거 좀 너무 희한한데? 무슨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이 판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근데 그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봉착되어 있을 텐데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뭔가 이상한 거죠.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해서 이 핵의 크기가 계속해서 정비례로 커질 거냐, 내 매출은 무한대로 성장하는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만큼, 아니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에 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이만큼으로 정해져 있는 거냐. 이게 뭐 아이템의 구성과 개수, 뭐 가격, 뭐 상품의 선호도 등등등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비례 성장에서 계속해서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왜냐면 이 전체 크기의 이 원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구매 숫자요. 구매 숫자 인구. 그다음에 이걸 조금 더 작게 가져오면은 뭐 네이버, 지마켓, 옥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걸 또 더 작게 가져오면은 대분류로 볼 수 있는 거고, 더 작게 가져오면 중분류까지 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안에 차지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인 거고, 내 점유를 계속해서 넓힌다라고 하는 건, 계속 넓힌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 있는 모든 물건을 내가 취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만큼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모든 상품을 그렇게 컨트롤하기는 생각보다 힘들죠. 그죠? 그래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영역은 그래도 이 정도다. 내가 이 영역의 크기를 이 원 안에서 키우고자 한다면 보이지 않는 원들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이 중간에 마찰열이 생긴다. 이 마찰열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거, 성장하는 거 뭐가 있다 그랬죠? 매출이라 그랬나요? 아니면 광고비라 그랬나요? 광고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매출은 성장하지 않는데 자꾸 내가 이 원을 크게 하려고 하니까 남들과 싸워서 이 마찰열에 의해 뭐가 발생한다? 광고비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걸 악이용하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올려놓고 광고비 다 올려놓고 내리지 않고 사라지는 여러 판매자들 때문에 계속해서 광고비는 크나큰 위협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면 나는 매출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이지 않는 요 원이 있잖아요. 바깥에. 지금 마우스 보이세요? 네, 요 원. 요 원에 내가 또 한 켠을 차지하는 거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한 켠을 차지하는 거다. 그래서 이 시장은 뭐다? 늘 이야기하지만 다단계다. 네, 네트워크랑 비슷한 형태를 띈다. 이 나라의 모든 영업 중에 다단계 형태를 안 띈 게 있느냐? 단 한 개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혹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도매몰 이런 것들 하는 걸 보고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다. 그거 역시도 다단계와 비슷하다. 많이 뿌려서 결국에는 걸려갖고 내가 의도치 않게 판매가 되었지만 그거 역시도 판매로 인정을 하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내가 집중해서 파는 상품은 또 그거에 대한 논리가 따로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측의 시장 논리가 지금 현재는 존재하고 있더라. 어떤 시장의 크기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매개체 플랫폼, 어떤 마케팅의 툴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우측이 절대적이다. 현재는 네, 시장이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넘어가 볼게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입으로 뱉을 뻔했어요. 셀링 포인트는 본인한테 어떤 거냐? 아이템. 나는 올려놓으면 나간다. 지금 제 상품의 어느 한 상품은 없어도 못 팝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쪽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와 있고. 그리고 이걸 거치지 않았으면 이쪽으로 올 수도 없어요. 제 아이템의 성격상. 근데 시작부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있죠.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제가 어딜 갔다 왔냐면 여기가 홍대거든요. 합정이랑 홍대 사이. 어딜 갔냐면 그 뉴발란스 홍대점을 잠시 갔다 왔어요. 왜 갔냐면 오늘 그 크림이라고 하는 그 리셀 사이트에 뉴발란스 920이 출시한다. 11시에. 근데 제가 잠깐 일을 하다가 깜빡해갖고 11시 한 10분쯤에 들어왔거든요. 대기가 18,000명이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거의 한 30분이더라고요. 뭐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안 들어갈래. 점심시간에 한번
소화도 시킬 겸 가까우니까 슥 갔다 와보자 갔더니 없던데요. 네. 없어요. 네. 이런 것들 얼리 어답터 이미 시작부터 난리가 나는 상품들 가면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상품들에 대한 거를 굉장히 지금 뭐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게 요즘 세상인데 솔직히 그건 브랜드 안에 있고 나머지 상품을 이렇게 팔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그죠? 그건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범하고 일반 후기 따라해요. 막 사람들이 비교해 일반적으로 상품이 태어나면 사람들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죠. 그죠? 요즘에는 이런 그 비교나 어떤 것들 때문에 가성비 상품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 때문에 브랜드와 비브랜드의 경계선이 무너져 있는 아이템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뭐 침구류를 사실 때 내가 꼭 브랜드만 샀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고 키보드나 이런 거 살 때 옛날처럼 뭐 흔히 아시는 뭐 로지텍이나 아니면은 뭐 삼성 키보드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원래 샀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지금은 비브랜드여도 그런 걸 사죠. 기능적인 부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최근에 구매했던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가습기. 가습기 알아요? 야, 가습기가 신기한 게 많더만. 목이 아파갖고요. 가습기를 찾다가 뭐 초음파식 있고 가열식 있고 하는데 찾다가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 그 자연 기화식 가습기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야, 이게 엄청 신기하더만. 이게 물을 담아놓고 휙 하면 그냥 방에 그 물 뭐 먼지보다 작다 그랬나? 뭐라 그랬지? 뭐 입자보다 뭐가 작다 그랬는데 아무튼 그 작은 입자가 쫙 퍼져가지고 그 습도를 올려줘요. 자동으로. 그래서 자동은 아니죠. 네. 습도를 막 이렇게 올려주고 숨쉬기가 굉장히 편해진다. 뻥인 줄 알았어. 사봤죠. 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진짜로 숨쉬기가 편해지더라고요. 전 지금까지 뭔가 쾌적한 삶을 못 살고 있었어.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투자하니까 좀 괜찮은 가습기를 하나를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이거 2대 놓을까? 지금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왜 그러냐면 그거 연기 나오는 거 그냥 연기 나오는 그 가습기들 있잖아요. 그냥 연기 나오는 거 이렇게. 저는 이제 가습기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요번에 이제 목이 아프면서 가습기에 관심을 가진 거야. 그 연기 그냥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거는 못 쓰겠더만. 그 밑에 있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오히려 기관지가 더 나빠져서. 그래갖고 엄청 신기한 경험을 하긴 했어. 그래요? 다 쓰고 있었어? 나만 옛날 사람인가? 사람들 삶이 되게 윤택하네, 생각보다. 오, 그래요? HS님, 의외야. 넘어갑니다. 그리고 좋은 거 아이템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줘요. 나도 좀 쓰게. 뭐 공청기는 어디 게 좋더라, 뭐 식세기는 어떤 게 좋더라, 뭐 이런 것 좀 추천해줘. 나도 좀 쓰게. 저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은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좀 삶을 윤택하게 바꿔야겠다. 이래갖고 하나씩 사보려고요, 다. 안 되겠어. 몸이 피곤해요. 자, 셀링 포인트에서 보편성이랑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전해지고 이제 막 또 채팅으로 막 나오잖아요. 벌써 봐. 저도 가습기 다이소 5,000원짜리 3개 샀어요. 세일 상품이에요. 맨 우측에 있는 거지. 마크 제이님은 이쪽에 쏠려 있는 거야. 나는 지금 필요하니까 이쪽에 와 있는데 금액 필요 없어. 그냥 난 내 목을 그냥 좀 좋게 해주는 거, 윤택해지는 거면 돼. 그러니까 나 이쪽에 지금 마인드가 이쪽에 와 있는데 필요 없어. 뭐 5,000원짜리 사면 되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도 HS님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꽤 됐으니까 피드백을 보면서 가성비 좋고 이런 것들을 딱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린 다 같이 가습기를 이야기했는데 결국에 셀링 포인트가 서로 달라. 사람마다 겪고 있는 환경과 처한 어떤 것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아이템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시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 보편적으로 어디에 고객이 몰려 있을 거야, 내 아이템은. 근데 일반적으로 거의 이쪽에 몰려 있죠. 그죠? 진짜 싸게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최근 들어서는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 화장품
화장품. 저 이니스프리 거 쓰거든요. 초록병, 그린티 뭐 어쩌고, 시드 뭐 어쩌고 그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종류별로 쓰는데 되게 빨리 달아요. 열받아. 그래서 에센스 하나에 막 3만 원, 그다음에 로션 하나에 또 3만 얼마, 뭐 이런 거야. 비싼 거 안 쓰거든요. 근데 그걸 쓰는데 그거는 저는 최저가를 무조건 찾아갖고 써요. 그게 뭐 조금 막 100원이라도 비싸다 용납이 잘 안 되더라고.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씁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것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얀 바람 나오는 거 쓰고 있는데, 그거 안 좋다고. 그거를 기관지에 갖다 대고 있으면 기관지가 더 안 좋아진다니까요. 조심해요. 농담이에요. 다 좋은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왠지 안티가 많이 생길 것 같네. 자연식은 디스크 청소하는데 죽음이라고요. 기관식 그죠? 힘들긴 한데 저는 그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성격상. 전에 그 연기 나오는 애들은 닦아도 안 닦인 것 같으니까 하면서도 괜히 막 불안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꺼내갖고 필터는 세탁기에 넣고, 얘는 그냥 깔끔하게 다 닦아야 되잖아. 어차피 무조건 닦아야 되잖아. 안 그러면 냄새 나니까 이틀인가 3일에 한 번씩 그래야 된다는데 귀찮긴 한데 저는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제 그 루틴에는. 빨래 넣으라고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아날로그적으로 변해. 뭐야, 갑자기 빨래 넣으라 그러면 제가 뭐가 돼요? 참나. 나보고 옛날 사람이라고 하다니 완전 고조선 사람이야.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유입전환 객단가를 구성을 할 건데, 이게 매출을 구성하는 3조서라고 그랬죠. 클릭을 얼마나 받을 거냐, 이제 전환을 얼마나 일으킬 거냐, 객단가가 얼마냐, 결제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걸 보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마케팅에 아주 관심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갖고 올려놓은 것들을 보면 죄다 광고에 관심이 그렇게 많아. 참 진짜 욕심이 많아,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막 광고 잘하면 물건 많이 팔리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좀 팔아보고 좀 이런 고수들은 전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죠. 선호도라고 이야기해요. 뭐 이거 다 기억하지 마요. 머리 아프니까. 선호도, 상품의 선호도. 사람들은 과연 어떤 것들을 가장 좋아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되게 추상적이죠, 그렇죠? 좋아하는 거에서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좋아하는데 어느 부분을 더 좋아하더라는 거야. 그 좋아하는 게 그냥 가습기가 좋아 이게 아니라, 지금 막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습기의 어떤 부분 때문에 좋아하더란데, 그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느 쪽에 관심이 더 많이 끌려 있냐는 거지. 제가 백날 연기 나오는 거 별로예요 라고 해도 초음파 가습기가 대세예요. 네. 그냥 무조건 그게 많이 나가. 가열식은 뭐 흰 가루 떨어진다며. 그러니까 막 초음파 엄청나게 나가요. 그게 가장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저처럼 목이 갑자기 나빠졌다 그러면은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 사람은 목이 급격하게 나빠지지가 않아. 그게 맞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가 필요 없어. 뭐 입자가 뭐가 중요해. 그냥 연기 나와서 축축하네 그러면 그냥 가습기 쓰는 거지. 그죠? 이 계절 지나고 이제 여름 오면 가습기가 필요하네. 그새 기억 속에 사라진다고. 그런 것들처럼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준은 늘 바뀐다라는 거야. 그 바뀌고 움직이는 것들을 잘 캐치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게 상인인 것 같고, 그거를 사업성으로 잘 키워서 컨텐츠랑 꾸려서 그거를 철학까지 잘 담아서 라인업을 잘 구성하고 그걸 브랜드화 시키는 게 이제 사업으로 발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기술력을 갖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전환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투여했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여기에 투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주어진 아이템을 가지고 트래픽으로 승부를 보려고 한다? 돈 많으면 하세요. 돈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객단가 쪽으로 오면 이 얘기는 왜 좀 다르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가격이 싸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을 갖고 계시잖아요. 다 갖고 계시는데 결국에 냉정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끝으로 가면 다 똑같아요. 맨 마지막으로 가면 걔가 걔야. 왜냐면 결국 판매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공급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공급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결국 이 판가 안에 포함된 게 뭐뭐 있냐면,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있고 배송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게
그럼 얘네들을 쭉 빼고 나서 결국에 공급가를 뺐을 때 나오는 마진인 건데, 그럼 내가 보통 배송비를 생각 안 하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 수수료를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보통 모레 이제 이야기하는 게 15% 수수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25%뭐 수수료 얘기하고, 뭐 30% 수수료 뭐 보통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수수료들을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판가가 결국에는 이 판매가가 이 수수료를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야? 내가 공급가를 얼마에 가져왔냐의 싸움인 거거든. 그럼 내가 공급가를 잘 가져왔냐 가져오지 못했냐의 싸움인 건데, 여기에서 가격을 논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결국 판매자는 내가 처음에 어떤 공급가를 선택했든 뒤로 가서 결정할 거는 공급가인 거지 판가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판가가 형성돼 있는 거는 참고하는 상황인 거지, 냉정하게 얘기해서. 맞죠? 이 참고 사항이잖아요. 절대값이 아니라 참고하고 내가 그거에 맞는 공급가를 형성하는 게 맞죠. 그러기 위해서 막 중국 막 사이트 뒤지시고, 그다음에 에이전시 좋은데 수수료 싼데 물류 싼데 이런 데들을 다 서칭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내가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신경을 쓰지만, 이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수반되는 게 공급 라인업이죠. 그죠? 그걸 가지고 와서 내가 자연스럽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옳다구나 하고서 그냥 바로 구매해주는 이런 형태를 띠는 거지. 그냥 대충 준비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공급가도 되게 노력 안 하고 처음 서치한데 그냥 바로 그냥 해버리고, 아 나는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결국에는 공부 안 하면 못하는 게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냉정한 얘기지만 이미 정해져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내가 그걸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이것 강의안 올라와져 있어요. 그 링크 잡아주면 될 텐데, 드라이브 가보면 초창기에 배포했던 거라. 네. 없으면은 제가 끝나고 올려드릴게요. 다음에 고객의 이제 행위의 순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판매자가 하는 거야. 판매자가 초록색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네이버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네이버 아닙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이야. 색을 바꾸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뭐 내가 처음에 이제 가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뭐 가격 비교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양쪽을 다 비교를 하긴 하시죠. 그죠? 하긴 하는데, 처음에 이제 서칭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검색.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검색으로 시작이 돼서 그걸 가지고 상품명을 잘 짜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얘를 가지고 광고나 행사를 할 거야. 시작은 여기잖아요. 그죠? 상품 등록, 뭐 상품명 만들기, 20보다 띄어쓰기 이런 것들을 막 해낸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나서 광고나 행사를 막 내보내. 사람들이 막 많이 보겠죠. 많이 보면 그걸 가지고 트래픽이 막 발생이 되니까, 보면 또 사긴 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사진 않을 거니까. 그런 것 빼고 일단은 많이 봐. 클릭이 많이 일어나니까 트래픽 때문에 이런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도 뭔가 액션이 취해진단 말이에요. 아, 이 상품이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가격 비교도 형성이 되고,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원래는 노출이 안 됐어야 되는 어떤 키워드에도 파생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이 고객이 자꾸 내 거를 보는 바람에 이제 뭐 쿠키 파일이 심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사를 보든 뭘 하든 자꾸 내게 막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리타게팅, 뭐 이런 거, 그런 게 막 되기 시작해. 막 그러니까 DB는 많아야 돼요. 여러 사이트에 다 등록은 다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이렇게 해놓고서 막 이미지 게시글 막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또 막 즐기면서 봐. 블로그나 이런 거 또 막 이렇게 봤더니 나중에 막 어디 들어가면 자꾸 내 상품이 먼저 이 사람한테 추천이 돼. 웃긴 거죠. 이런 이제 한 굴레예요. 내가 만들어 놓기는 한 거죠. 고객의 순환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걸 의도하면서 여러 장치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열심히 뿌려대기 시작합니다. 막 순환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순환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검색에 파생을 일으킬 때 어떤 식으로 검색을 파생을 일으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대표명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대표명사.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습기면 그냥 가습기라고 검색할 거야. 뭐 베개면 베개라고 검색할 거야. 그다음에 뭐 안경테면 안경테라고 검색할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막 로그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검색에 파생이 일어나는 게 보이실 거고 전환이 일어나는 곳들과 그 다음에 클릭이 많이 일어나서 조회수가 많이 발생되는 이 두 가지의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텐데 메인은 나한테 이제 끌어당기는 곳과 그 다음에 구매를 일으키는 곳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겠죠, 그죠?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고 낙서를 해야 되는데 꺼져버렸네요. 네.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고객을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대표 명사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에다가 광고를 열심히 해요. 광고를 제일 관심 있는 분야라고 그랬잖아요. 광고를 막 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갔던 모 기업에서 그 100% 고객이 들어오면 당신들이 그런 곳에 광고 대표 명사에 광고를 했을 때 몇 퍼센트나 그 전환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비관적이야. 1에서 3%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관적이시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막 하면서 아까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들은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대표 명사에 광고를 하면 1에서 3%밖에 전환이 안 일어난대. 좀 황당했죠. 그러면 여기 이제 고객의 상황은 상품 인지가 없다. 그다음에 브랜드 인지도 없다. 그리고 여기는 가격에 대한 인지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럼 99% 최대 99%의 이탈이 일어나는 이 키워드에 도대체 왜 광고를 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이때부터 침묵이 일어나요. 야, 저기다 왜 광고하고 있냐 우리 막 이러고 서로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뭐 여기다가 광고를 하는 이유를 빨리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신 게 이제 노출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상품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더 많이 팔려고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전환이 1%가 일어나는데 거기에다가 노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광고는 노출이죠. 제 질문은 왜 여기다 노출을 하세요 였는데 노출을 위해서라고 답하면 뭔가 적합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라고 해서 바로 무시했고 알리기 위해서 네 이거는 결국엔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긍정 뭐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더 많이 팔려고요? 전환이 1%라며요. 금액을 많이 들여갖고 더 많이 팔면 무슨 의미가 있죠? 아까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죠? 마진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이익이 낮으면 많이 팔아봐요. 무슨 의미가 있냐? 뼈만 썩는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 어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객한테 우리 거를 검색시키기 위해서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아래쪽을 물어봤죠. 고유명사 본인들의 이제 브랜드 상품을 이제 검색한 사람은 몇 퍼센트나 구매할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여기가 생각보다 비관적이에요. 생각보다 저는 아무리 못해도 그 브랜드라면 12%를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8%, 6에서 8%를 얘기하더라고. 이분들이 뭔가 감이 없는 건지 숫자를 본 적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관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상품 인지, 브랜드, 네, 가격 인지가 그래도 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가격만 살짝 세모이기 때문에 이탈이 일어나는데 94% 이탈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내 동종 브랜드의 가격 비교로 갈 거다. 근데 여기서 이탈이 일어나면 어디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다른 상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디로 갈까요? 뭐 정보를 찾으러 가겠죠. 뭐 블로그나 이런데 정보를 찾으러 그리고 이제 가격 비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로 온 고객한테 목적이 뭐예요? 라고 이제 이야기했더니 드디어 구매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매가 딱 오니까 굉장히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한굴레야, 한굴레.
한 고객이 검색하는 패턴인 거죠. 내가 처음에 여기서부터 고객을 끌고 내려오는 거죠. 고객을 끌고 내려올 건데 나는 여기까지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냐면 요번 편에는 없겠군요. 네. 2편에 공개됩니다. 네. 아까 그래서 슬립스파 아까 보셨던 거 있죠? 제가 짤막하게 홍보 좀 할게요. 네, 요거 한번 보세요. 제가 2편에 이 이야기를 엄청나게 자세하게 넣었어요. 2편 다음 주에 올라가요. 이걸 미리 봐두세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고충을 겪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2편을 보시면 뭔가 연장선상이 아주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엄청 넣습니다. 결국엔 도달하지 못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을 한들 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힘든 것이냐, 이 광고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광고를 했는데 뭔가 매출이 안 나와요. 굉장히 웃긴 얘기죠. 광고를 했는데 저는 매출이 안 나와요. 이상한 얘기예요. 광고는 뭐라 그랬죠?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의 퀴즈, 난데없이 퀴즈. 광고는 뭐라고 했었나요? 광고는 뭘까요? 광고는 뭘까요? 매출이 아닙니다. 저거. 네. 1번 객관식이에요. 2번, 3번, 4번. 자, 광고는 클릭이다. 광고는 노출이다. 광고는 희망이다. 4번 광고는 욕심이다. 네. 뭘까요? 광고는 감이다. 유창아님. 네. 아주 좋아요. 그런 답변을 한 번쯤은 원하고 있었어요. 네. 2번인가요? 2번. 왜요? 마크제이님 왜? 노출 2번이잖아요. 왜 혹 2번이죠? 4번이 내 마음, 욕심이다. 광고는 광고다. 네. 야,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네요. 2번이죠. 광고는 노출이다. 네. 그렇지만 유창한님이 그 퀴즈를 가져가죠. 왜? 웃겼으니까. 광고는 감입니다. 네. 감이에요. 광고는 감. 네. 감입니다. 틀린 분은 없네요. 상당히 똑똑하시네요. 네. 광고는 감이다. 유창아님한테 뭔가를 드리고요. 정답을 실제로 맞추신 김한나님이 제일 먼저 했네요. 근데 김한나님 매출이에요? 2번이에요? 뭐야? 김한나님 뭔가 이상하네? 정답은 2번이라고? 오케이. 김한나님 드리고요. 유창아님이랑 김한나님 드릴게요. 갑자기 제가 냈죠? 미안해요. 답답해서 그래요. 항상 이거죠. 그죠? 노출이죠. 나는 왜 광고하면, 근데 되게 웃긴 게 오래된 판매자도 되게 오랜만에 만나면 광고하는데 안 팔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너? 광고 하루에 얼마 쓰는데 나도 막 생각 안 하고, 너 광고 하루에 얼마 쓰는데 근데 안 나간다고? 막 이런 생각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어떤 그 대화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좀 숫자를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숫자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광고는 노출입니다. 노출이고 노출의 횟수에 따라 거기에 딸려오는 이제 클릭수, 이제 클릭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나오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고객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광고를 잘한다고 해서 전환이 잘 일어나지는 않아요. 전환 퍼센테이지는 정해져 있어요. 내 아이템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선호율이겠죠. 그죠? 그런 거 광고는 야한 거였다고요? 노출이라? 그쵸? 굉장히 19세스럽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욕을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19세인데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노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몇 번의 노출을 가져갔느냐. 그래서 그 노출로 인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나를 검색시키고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검색시킨다라고 하는 장치를 되게 많이 만들어 두셔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처럼 샵 개념이 아니라 코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구조를 가진 판매 구조에선 샵 개념, SHOP요. 네. 샵, 개인 쇼핑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미니샵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한 개의 상품 코드가 노출이 돼서 그걸로 경쟁하는 구조를 가진
시장의 어떤 형성 이런 것들 우리나라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거예요. 좀 더 많이 사람들이 검색되는 공간에 나를 노출시키고 그거를 나를 검색시킨 다음에 그 검색 도달에 내가 잘 포지셔닝 되어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가격 비교에 내 걸로만 잘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집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케팅인 거죠. 그죠? 그런 거고 그래서 순환한다라고 하는 건 검색하고 상세 페이지에서 보고 광고에서 클릭하고 가격 비교에서 클릭을 하던 일단은 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입 경로라고 하는 게 잡힌 거잖아요. 로그 분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잡힌 거잖아요. 내가 그 안에 각각의 고객이 있는 영역에 그게 영역별 키워드별이잖아요. 키워드별로 영역별로 다 나눠지는 거고. 그래서 요 영역별로 해서 내가 다 포지셔닝을 잘 해갖고 보여지는 횟수를 내가 노출을 많이 만들었을 때 점유율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금액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그 두 가지를 잘 해놓고 들어왔던 고객이 내 상품이 마음에 들면 구매해 주는 거고 아니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수치상에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클릭은 받았지만 슬픈 얘기 오랜만에 한번 할까요? 클릭은 노출은 했는데 클릭이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 광고 잘 못한 거예요. 광고를 잘 못했다. 이렇게. 자, 클릭은 있는데 매출은 없었다. 전화는 없었다라고 할게요. 전화는 없었다. 이게 뭐야? 이거는 뭐야 이제? 이거 한 문장 채팅으로 정의 좀 해주세요. 신박한 걸로. 위에는 노출은 했는데 클릭이 없었다. 광고를 잘 못했다. 맞잖아요. 클릭은 있는데 전화는 없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한마디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 꼬셨다. 네. 망했다. 효과 없음. 클릭은 있는데 사람이 봤는데 전환이 없었다. 이거를 근데 이제 또 한 개 사이트 기준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좀 애매하긴 있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나는 여기 최저가도 좋고 아까 보셨던 뭐 이런 로그의 형태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환은 없었다 라고 하면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내 상품은 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죠? 최저가에 트래픽까지 다 맞춰놨는데 놓았는데 클릭은 있는데 전화는 없었다. 내 상품은 땡땡땡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의 어떤 흐름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부정하지 마요. 부정하면 마음만 괴로워. 쓸데없이 나는 아닐 거야. 처음 준비 잘하면 이런 시행착오가 많이 줄어요.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안 하면 가져온 다음부터 이제 망조가 나는 겁니다. 네. 가져왔는데 계속 그냥 나 혼자 갖고 있는 거야. 혼자 좋아해. 그리고 검색 결과죠.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가격 비교입니다. 이 흐름은 변하지 않아요. 최근에도 봤고 옛날에도 봤고 지금도 보고 있고 늘 이 흐름은 변하지 않더라. 검색과 외부 유입에 대한 이런 합산의 그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것도 보면 상품 페이지 검색 카테고리 그죠? 카트군요. 카트 장바구니. 파워클릭 광고 베스트 G마켓 글로벌 막 이런 것들. 이제 다양한 곳에서 또 발생이 되죠. 근데 얘는 왜 가격 비교가 없지? 이거는 가격 비교에 가서 한번 보세요. 명사로 치셔도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격 비교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가격 비교를 타지 않아요. 그냥
각각의 사이트로 들어와서 쇼핑하고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 생각 해봤나요? 이런 생각? 잘 판매하는 판매자가 많을수록 그 사이트의 트래픽은 높다.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은 맞다, 틀리다? 잘 판매하는 판매자가 많을수록 그 사이트의 트래픽은 높다. 이것은 맞다, 틀리다? 한번 고민해보세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적어도 수수료 계산법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뭐 이런 거 좀 만들어 두시나요? 예전에 컨설팅 할 때 사람들 제일 처음 만나면은 항상 했던 게 단가표예요. 단가표. 얼마에 파시는지 얼마가 남는지는 수수료별로 좀 계산을 해 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놓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부가세 포함가 좀 적어 두시고 소비자가 적고 수수료 적고 13% 그다음에 택배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시는 게 얘를 보수적으로 잡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얘기는 최대치로 잡아요? 최소치로 잡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좀 정해놨을 때 13%를 최소로 하고 가격 비교 타는 거를 최대로 하면 이게 0.85가 되는 거잖아요. 15%랑 2%더 붙으니까 이걸 최대치로 잡을 거냐 최소치로 잡을 거냐는 스스로가 하시는 거고 막 여기에 세금까지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차피 세금은 내가 번 돈으로 내는 겁니다. 벌지도 못했는데 세금 내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번 돈에서 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수료별로 계산을 어느 정도 좀 해놓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상품에 내가 옵션 값을 쭉 입력을 해놓고 거기에 뭐 이거는 뭐 생략을 한다 아예 포함가부터 시작을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요즘에 인터넷 거래하면서 포함이 아닌 데가 있나요? 좀 그거예요. 요즘도 부가세 별도라고 얘기하는 업체는 진짜 옛날 업체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쭈쭈쭈 네, 포장재까지 싹 다 해갖고 나오는 금액을 계산을 해두시는 거고 저는 주로 이제 이렇게 탭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재고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상품을 내가 몇 개 입고했다 그 다음에 몇 개 회전시켰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150개씩 이렇게 입고를 시켰는데 내가 매일매일 팔리는 어떤 수량을 집계를 하시나요? 집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던데 하시는 분들 몇 분 봤고 이렇게 해갖고 매번 내가 팔리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누적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막 누적을 시켜서 결국에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쭉 팔아봤더니 가장 많이 팔린 게 뭐구나 라고 하는 거 정도는 좀 알아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잔유 수량이 모자르면 그 회전 판매 비율에 따라서 한 달에 61%가 나가버리면 야 이거는 한 달 전에 미리 해놔야 되겠구나. 미리 그러니까 발주를 넣어놔야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 나가는 과정인 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별로 안 하니까 이게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정확하게 언제부터 우울해지기 시작하냐면 언제예요? 광고 시작할 때죠. 그죠? 광고 시작하고 나서 물건이 한 3-4개 나갔을 때부터 정리가 안 돼. 뒤로 밀거든. 계속. 제가 그랬어요. 저도 처음 창업할 때. 계속 뒤로 밀면 언젠가 하겠지 하는데 정리도 안 되고 중간에 뭔가를 끊고 가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그냥 막 가는 거야 나중에. 이거 되게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아이템별로 광고가 들어가는 상품에 한해서는 저런 거를 좀 짜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집계표는 뭐냐면 저는 제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SC예요. 스위칭 코스트라고 부르는 전환될 때 투여된 금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광고비인데 내가 한 개 물건을 팔기 위해 얼마를 투여했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에 광고 비용을
예를 들어서 뭐 15,000원 이렇게 적으면 여기에 한 명한테 투여된 광고 비용이 이 사이트 안에서는 현재 5,000원이다. 근데 나는 한 개 팔면 이만큼이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순이익이 이만큼이다. 뭐 순이익까지 본 건 뭐 이걸 한 게 아니라 일단은 요게 중요하다고요. 이 금액이 얘를 넘지 않으면 되잖아요. 얘가 갑자기 45,000원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면 이게 쫓아가기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뭐 이럴 리는 없겠지만 어차피 수치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에서 8만원이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면서 얘가 갑자기 뭘 위협했어요? 이 세 명을 다 위협했잖아요. 세 명이란다. 네, 이 세 개를. 그러면서 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손해라는 게 나는 거니까. 나는 현재 내가 한 개의 물건을 팔면서 저 조정을 잘 가져가고 있느냐인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점이 있죠.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나는 이 사이트를 대할 때 코드겠죠. 이 사이트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요? 자, 최저가를 줬느냐, 최저가를 줬느냐, 최저가를 안 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최저가를 줬잖아요. 그러면 저 광고는 이익이 많이 남아야 돼. 근데 내가 최저가를 안 줬잖아요. 근데 저 광고가 이익이 많이 남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나쁜 생각이죠. 안 그런가요? 맞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이런다. 최저가를 안 줬어 이미. 근데 내가 이건 인정해. 어떤 거냐면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그에 맞게 구성했어. 이런 상태면 인정. 인정.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난데없이 가격을 되게 위로 올려놓은 다음에 광고하면서 뭔가 이익이 발생되지 않았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이익은 25,000원만 돼도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뭘 가져다 줬죠? 회전을 가져다 줬잖아요. 맞잖아. 내가 광고를 해서 최저가도 아닌데 일단은 팔렸어. 이익이 되면 되게 좋지만 똔찐을 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요렇게 수량을 보태줘서 나의 회전율을 높여줘갖고 나와 내 거래처의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어줬잖아요. 네. 요런 거. 아니면 내가 이거를 되게 좋은 수치를 가져가는 구조로 막 이렇게 해서 이익이 막 나. 비싼데 나가. 그럼 뭐예요? 이것도 좋고요. 이익도 좋고요. 기분도 좋은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합산이 나중에 총 매출, 총 매입으로 좀 나오게 좀 해놓고 이거는 뭐냐면요. 교환 반품인데 이거 정리를 안 해놓잖아요. 나중에 내가 이거를 왜 받았지? 그렇게 돼요.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한쪽에 물건은 쌓여 있는데 이게 사유가 뭐지? 택배빈 받았나?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도만 정리를 하시라는 거야. 그리고 주 단위로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매일매일 하면서 주 단위로 물건은 검사하시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품 정리를 하시는 건데 여기에 아까 똑같이 상품액 여기 있는 거를 가져오면 되겠죠? 여기 뭐라 해야 돼? 마진 요거 가져오면 되죠? 마진 여기다 적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진. 상품액은 적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수량을 입력하면 예를 들어서 목 아파. 끝내야겠다.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쌓이게끔 스스로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진 찍 해가지고 여기다가 차액을 이렇게 넣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게 돈이 많이 안 벌려서 그런데 5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반품된 차액을 빼면 실제로 내가 번 금액은 요거라는 거죠. 요거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볼 수 있는 지표는 만드실 줄 알아야 돼. 그냥 뭐 대부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 엑셀을 못해서요. 엑셀을 배우세요. 유튜브에서 검색해가지고 간단한 수식만 배워도 저거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뭐 배우세요 이렇게 좀 재수없게 얘기하긴 했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제안서를 쓰실 때
그리고 뭔가 회계를 좀 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 뭐 종합물 같은데 입점할 때, 네, 그럴 때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은 다 네, 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두셔야 돼요. 네, 못한다면 그렇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계속 수련하고 갈고 닦으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저런 어떤 자금의 계획들, 순환되는 거, 이런 것들. 굳이 내가 팔지 않아도 수량이 판매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저런 거 입력하면서 마진 정도까지도 계산할 수 있어요. 한 달 판매량이랑.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서 스스로가 계획 좀 잘 세우시고, 그리고 이 정도 선으로 하면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할까요? 네. 힘들었네요. 엑셀이 필요하다고요? 안 드립니다. 네. 스스로 작성을 해보고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는 맞지만 달라고 해도 전 드리진 않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이미 엑셀은 광고 시간에 충분히 나눠드립니다. 네. 그래서 광고 시간에 저걸로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본인 지표가, 사업의 지표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네, 잘 계획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통의 시간을 좀 가져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거 좀 보세요. 네, 이거 좀 한 번씩 클릭해서 좀 봐달라는 얘기죠. 혹시나 이걸 클릭했는데 소리가 나겠군요. 네.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 것 같다. 이거 더보기 아니 더보기래. 맞나요? 조회수가 올라가나요? 그거 확인 안 했는데 그냥 그거 생각 안 할 테니까 네, 이렇게 재생 한번 눌러주는 걸로 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 일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지만 네, 이렇게 진행되죠. 내일 모레 이제 등록하기 하는 건데 등록할 때 이제 아이템을 아직 안 정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본인 카테고리를 등록해줬으면 좋겠다. 얘기하세요. 네. 그 카테고리 즉석에서 그냥 키워드 뽑고 바로 해버립니다. 그냥. 네. 그렇게 또 이제 제 안티들이 네. JS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매번 교육이 새롭다고요?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주에 제가 고민했던 거 위주로 이야기를 하니까 보시는 분들하고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수익 금액도 올라가고 하니까 좀 짜증나고 그러다가 심심해서 이런 거나 사고 막 이래요. 야 이거 이쁜데? 그러면서 그냥 막 찾다가 아이템 찾다가 쇼핑을 하고 앉아 있으니 이거 참 네. 속상합니다. 주식은 어떻게 됐지? 뭐 주식 안 하거든요. 누가 저 주식 좀 가르쳐 주실래요? 주식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 아주 재밌게 하다가 보다가 쇼핑을 해요. 어느 순간에 신발에 대한 욕심이 또 있어서 이번에 또 웃돈 주고 또 구매를 했어요. 미치겠네요. 환장하겠습니다. 구매를 좀 많이 해야 이런 경험들을 조금 같이 또 공유를 할 텐데 아줌마들처럼 죄송해요. 아줌마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주머니들. 네. 아주머니들처럼 구매를 해야 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많이 안 하고요. 많이 안 하고 세상의 흐름을 알 정도 그 정도만 조금 해보고 싶어서 한 500? 그 정도만 그냥 또 한 번에 막 그러는 게 아니고 농담이에요. 농담. 저 때문에 또 주식할라. 아니 그냥 열심히 판매합시다. 네. 제가 3월까지 이제 개정판을 좀 써야 되고 그리고 또 만드는 카페가 있으니까 나중에 또 카페 오픈하면 공개해 드릴 테니까 오셔갖고 응원의 한마디 좀 남겨주시고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공동으로 만드는 이제 공개형 카페를 하나 좀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렇게 진행되고요. 6만전자 기념 줍줍인가요? 네, 6만 후반대잖아요. 속을 뻔했네. 네, 농담이고 저도 6만원으로 떨어지면 살려고 했는데 떨어졌나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주식 얘기 그만하세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소소한 일상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시고 판매 좀 열심히 집중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광고비가 이제 드디어 뭐 빅스마일데이나 뭐 빅세일이나 이런 게 좀 끝나갖고 안정을 좀 찾았죠. 그래서 다시 정상화가 좀 된 게 한 3일 전? 네, 2, 3일 전? 그 전에는 광고비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판매량도 같이 이제 좀 좋아지니까 좀 신기하긴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로직에 변경되는 시기고 3월 언젠가야? 제가 제 개인 방송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공지 드릴 시간이 없어갖고 그냥 여기다 할게요. 며칠 안 남았네요. 보통 이제 20일 주기를 항상 이야기하죠. 2월 20이 이제 봄 시작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3월 20만 돼도 갑자기 더워져요. 3월 20만 돼도 진짜 더워져. 그리고 4월 20이 이제 여름 시즌 시작이거든요. 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3월 20부터 전체적인 로직과 사람들의 선호도, 검색의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제 뭘 팔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죠. 그나마 그때 내가 못 봤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계속 미친 듯이 서치하세요. 자꾸 구매하시고 그러다 보면 아이템이 보이실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